자, Q&A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셔서 바로 갈게요.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자, 어제 팬티 색깔 몰라. 레이 팬티 색깔 몰라. 오늘 팬티 색깔 까만색. 자, 몇 살인가요? 본업과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나이는 90년생이고 S모 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다른 네임드와의 친분이 있는지 거의 대부분 네임드 분들이랑은 일단 사담하면서 인사도 하는 사이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는 B+랑 잡다 캐릭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잡다 캐릭은 최근에 저한테 너 생각보다 철권 잘하더라 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철권 좀 열심히 하라고 일가를 날렸어요. 안 물어봤다고요? 죄송해요. 자, 레버는 뭘 쓰는지 메이크 스틱에 카드레버 쓰고 있어요. 가장 재밌고 열정적으로 한 시리즈는 언제부터 철권을 했는지 이 망할 게임을 시작한 이유는 제일 재밌고 열심히 한 건 지금인 것 같고 그 전에 태그투였어요. 철권은 5DR 중순부터 시작했고 시작한 이유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솔직히 재밌잖아. 백록단 탈출은 언제 했는지, 탈출이 제일 어려웠던 구간은 어딘지, 스네이크를 보고밖에 못한 시기가 있었는지. 자, 입문 6개월 차쯤에 탈출했던 것 같고 주황단에서 오래 해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자단 정도 되겠네요. 스네이크는 입문 3개월 차까지는 맞았던 것 같아요. 자, 닉네임이 또졌다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어감이 귀여워서 했어요. 별 뜻은 없었는데 아이덴티티 괜찮은 것 같아. 언제 이기실 건가요? 준식이 종이니 그리고 참피 누나를 받고 나와라. 종래와 또졌다면의 관계는 그냥 친한 형인데 종래 하는 거 보고 제가 레이를 따라했고 하다보니 저도 레이로 좀 유명해지고 레이가 유저 자체가 별로 없고 고수가 많이 없는데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철권도 종래가 훨씬 잘해요. 또졌다면에게 종래란 맨날 치킨이나 뜯어먹으러 가는 기생충 같은 새끼죠. 종래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 다음이요. 종래 방송은 어디고 또졌다면 방송을 하나요? 일단 저는 유튜버가 너무 바빠서 방송할 여력이 없고 종래는 트위치에서 종래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철권 왜 취미나 게임 하는지. 게임은 철권만 하고 취미도 따로 없네요. 제가 이런저런 게임 잠깐 하다가도 철권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해외 대회 애정사항이 있는지. 아무래도 직장이 있다 보니까 대회 일정 될 때만 가능해서 국내 대회도 사실 간당간당해요. 개인지도, 교육, 피드백, 영상 관련 질문. 개인 코칭이나 과외, 피드백 영상 요청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심지어 돈 내고 개인 과외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쨌든 요청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별적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개인 연락하면서 레버 잡는 법부터 버릇까지 하나하나 다 코칭하고 있는 분이 딱 4명 계신데 3분은 멤버십 3단계 가입하신 분이고 1분은 영어 번역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시험 문제도 좀 만들어 보면서 제대로 가르쳐볼 예정이에요. 말 나온 김에 개인 코칭 해드리는 대신에 일본어 번역해주실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멤버십만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따로 질문과 피드백을 받고 있고 1단계 분들은 전용 게시판에서 지식인처럼 다 답변 드리고 있어요. 2단계 분들은 동영상 피드백 해드리고 3단계부터는 서두에 언급한 대로 개인 코칭 해드리는 상태예요. 아우 숨차라. 자, 레이븐 윈드밀이 잠재력이 높다고 말한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선자세에서 나가는 분권 스텝이 상관없기가 있고 분권 스텝이 커맨드가 2, 3, 2, 3을 반복하는 커맨드다 보니까 상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견제하는 하단을 흘리는 경우도 빈번해요. 거기에 분권 스텝이 축보전에서 기술들이 투디게임을 강요하고 견제기로 사용되는 13프레임 기상 어퍼는 카운터식 공폼에 딜레이도 없고 가드 후 심리전도 좋아요. 이지선다 자유도도 높은데 가드하는 입장에게 상황을 강제하는 게 많아서 좋다고 생각해요. 레이븐 벽펌 뒤자세 AK 2번 들어가는 조건은 레이븐의 뒤자세 AK가 벽에서 상대를 위로 높여줘서 콤보를 더 때릴 수 있는 건데 시작부터 높은 벽강으로 한 다음 AK로 한 번 더 높여주면 가능한 콤보예요. 자, 가장 상대하기 힘든 캐릭터는 누구인가? 레이가 기본적으로 유리한 캐릭터가 없는데 로우는 그 카운터고 그 외 리치가 긴 푸마와 잭, 화쿰람이 어렵고 장폭류와 녹티스같이 초장거리 견적이 있는 캐릭터들이 짜증나요. 가장 간지라는 캐릭터, 컨셉이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간지는 스티브 브라이언 풍신류, 컨셉은 샤오유랑 요시미츠, 노예성 다분하면서 강력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있어요. 철권 HD의 태그 3, 철권 H 더 좋을 것 같네요. 태그는 초보자들한테 너무 힘들어, 아마 안 나올걸요? 대충 상대의 지르기에 많이 노출돼서 고민하는 내용. 지르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맞는다는 것은 가드하는 타이밍이 안 좋다는 뜻이고 가드해야 할 타이밍이 안 좋다는 건 공격해야 할 때와 방어해야 할 때를 아직 구분 못한다는 뜻이고 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공격이 멈춘 것 같은 순간에 공격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리플레이를 돌려보셔서 지르기에 맞는 순간만 모아서 보시면 틀림없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부터 잘 찾아보세요. 처음 시작한 유저가 태프까지 걸리는 시간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나소나 다 태프 찍는다 이런 말 하는데 솔직히 예전보다 개돌의 권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개나소나 찍는 건 아니에요. 현대 기준으로 일단 최소한 본인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특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해서 최소한 1, 2년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생이 있다면 금방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가스는 파일 안 할 거지?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은 기가스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자, 실력이 정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체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절대 재능의 한계가 온 게 아니라 현재 보고 있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랑비에 속옷 줬는지 모른다고 작지만 눈에 띄지 않는 뚜렷한 약점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저계급 브라이언 할 때 팁. 브라이언은 이득 프레임일 때 경우의 수 3-4개를 꾸준히 돌리면서 상대를 짜증나게 만드는 게 최고예요. 하체트와 초핑 2개만 사용하시고, 첫째, 상대가 발악할 것 같을 때 3RP, 자, 이때 가만히 있을 때까지 이걸 반복하고, 자, 둘째, 가만히 있기 시작하면 다시 하체트랑 초핑 사용하면서 반복하면 돼요. 이 2개만 반복하셔도 노랑단은 충분할 거예요. 자, 철린이 졸업과 철지 시작의 기준은, 자, 쿠컴 실수가 없어지고 아무리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원투 딜캐는 놓치지 않게 된다면 철린이 졸업이고, 잘 때 실수해서 진 거 생각나면 그때부터 철지입니다. 10연패를 당하고 좌절하지 않는 방법 없어요. 10연패 당해도 어차피 다시 게임 할 거잖아. 10연패는 사실 애초에 급이 안 맞는 사람이었던 뜻이라서 지고 나면 나는 그냥 자연재해 받은 느낌이던데. 자, 입문 캐릭터 추천, 비추천. 추천 캐릭터는 리로이, 비추천은 레이입니다. 리로이는 모든 기술이 다 있어서 사람 성향에 맞는 플레이 스타일을 찾아주기가 쉬워요. 레이는 일단 시작하면 기본기를 못 키우는 성향이 강해서 안 좋은 버릇 들기가 쉬워서 안 좋아요. 자, 입문 기준으로 조시는 좋은 편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의 유무란 확실하게 존재하고 실존하지만서도 철권에서는 비교적 재능의 유무로 승부가 갈리진 않아요. 제가 오버워치를 한창 열심히 할 때 4200점까지 찍었었는데 점수 올리면서 느낀 건 FPS의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는 전술이든 전략 이해도든 게임 이해도든 진짜 다 박살나요. 아무리 게임 이해도가 높아도 에임 좋은 사람이 1티어예요. 철권 같은 경우는 도바이드 트로퍼, 기원초, 파라베리움 콤보 같은 거 밥 먹듯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태프 가고 대회 우승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철권도 피지컬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 게임 이해도가 기반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임은 이 2개를 동시에 키워야 돼요. 피지컬만 좋아도 천상계 일정 부분까지는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게임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도 센스로 메꿀 수 있는 영역이 많았죠. 오버워치에서 느낀 건 그랬어요. 근데 철권의 경우 피지컬이 아무리 좋아도 천상계는커녕 인간계 발톱만도 못한 데서 빌빌거릴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재능은 존재하고 게임이 재능의 의존도가 다른 게임보다는 낮다고 생각해요. 동영상을 만들 때 시청자 실력의 기준은 입문에서 챌린지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소한 것까지 다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카운터를 노린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기본적으로 계기면 카운터한다라는 문맥은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이득 안에서 절대 판정을 깔아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브라이언이 상대의 공탄각을 받으시면 상대가 딴손을 써도 팽이도를 쳐도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구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체트를 쓰거나 다시 슈팅으로 압박시키는데, 이때 상대가 발악하는 버릇을 보이면 카운터 노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캐릭터의 공략도 해주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캐릭터의 공략이고 동영상 하나로 끝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철권 언제까지 살아있을까? 그러게요. 요즘 신축골 보면 저도 걱정이네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탑3,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콤보 탑3. 풍신료 줄리아 스티브가 제일 어려운 캐릭터고, 콤보는 실전용 기준으로 고우키 콤보, 스티브 기원권 콤보.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요. 킹대 아머킹 누가 더 구린가? 제 생각엔 아머킹이 더 구린 것 같아요. 이번 작에서는 아머킹이 약간 킹의 하류한 느낌? 아머킹으로 할 수 있는 건 킹으로도 대충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22살에 철권을 시작했는데 너무 늦진 않았을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권은 피지컬보단 지식과 데이터베이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급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굽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레이가 제일 좋네요. 프로급 수준 높은 선수들이 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게요. 저도 알고 싶네요. 확실한 건 그 사람들에게 제가 경이로움 느낀 건 피지컬도 피지컬인데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나 특정 상황을 대처하는 창의력도 여러가지로 충격이 많았어요. 레이가 주캐인 이유? 종래 레이 하는 거 재밌어 보여서 따라 했다가 저도 어쩌다 보니 레이를 제일 잘하게 돼서 태그 2 때부터 아예 주캐로 자리 매긴 했네요. 레이 말고 어떤 캐릭터를 했는지. 철권은 정확히 14년 전에 철권5 DR로 시작했고 첫 시장은 화랑 유저였어요. 철권7에서 게임을 접고 시즌2에 레이 참전 이후로 다시 복귀했어요. 레이 외에 자신 있는 캐릭터는 아예 없고요. 아예 레이만 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고 다른 캐릭은 재미로 하는 정도고 대회에서 쓰기엔 숙련도가 부족하네요. 레이 교육 영상 예정 있는지. 레이뿐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캐릭터 운영 방법도 알기 때문에 교육할 생각이 있긴 한데 일단 당장은 파이법이 만들어야 할 게 워낙 많아서 상부법들부터 좀 만들어 보려고요. 태권, 레이 유저, 철권7에 그대로 해도 괜찮을지 전혀 문제없어요. 메커니즘과 기술이 크게 안 변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현재 레이의 캐릭 랭크는? 레이가 저계급에서는 약간 철린이 분쇄기처럼 입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윗계급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평균 조금 아래라고 생각해요. 캐릭터가 포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자, 레이의 뚜렷한 약점과 부각시켜야 할 강점은 첫째로 리치고 연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득 기술도 없고 파워 크래시나 레이지 드라이브들도 전부 나사 한두 개 빠져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후소태 상단의 피가 너무 늦게 나오는 게 개선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Q&A는 여기서 끝낼게요.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몇 개 추린다고 추렸는데도 양이 너무 많네요. 다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